왜 당신은 계속 자신을 의심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오히려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 안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맞나?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지는 않을까?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나를 의심합니다. 잘하고 있어도 의심합니다. 실수하지 않아도 의심합니다.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도 밤이 되면 다시 의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유난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합니다. 자신을 계속 의심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멘탈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더 당당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만 신경 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말입니다. 생각을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줄였을 겁니다. 신경을 끄고 싶다고. 끌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껐을 겁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뇌의 반응 방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Cognitive distortion.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이 틀어지는 현상입니다. 상황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뇌가 그 상황을 위험하게 해석합니다. 사실은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뇌는 큰 문제처럼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처럼 반복합니다.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뇌는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믿어버립니다. 이게 인지 왜곡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크게 이상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표정이 잠깐 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분위기를 망쳤나?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나? 회의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들 다음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생각납니다. 차 타도 생각납니다. 집에 돌아와도 생각납니다. 밥을 먹는데도 그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사람 표정, 내가 했던 말, 그 순간의 공기,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뇌가 위험을 붙잡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자신이 예민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민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뇌가 계속 위험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마치 경보기가 고장난 집처럼 작은 소리에도 계속 반응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계속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리는 계속 살아남기 위해 주변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도 밤이 되면 마음이 무거운 이유, 별일 없었는데도 갑자기 불안해지는 이유,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혼자 계속 생각하게 되는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과하게 켜진 위험 감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소에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답장이 늦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쁜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말투가 이상했나? 기분 나쁘게 했나? 혹시 나를 피하는 건가?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상대가 바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가장 불안한 해석을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사실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계속 봅니다. 화면을 켭니다. 다시 끕니다. 몇 분 뒤 또 봅니다. 답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은 더 커집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내면의 확신이 됩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몸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깨어 있습니다. 낮에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반응이 떠오릅니다.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바로 대답하지 못했을까? 왜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그 순간 자신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판단합니다. 다시 후회합니다. 이미 지나간 하루를 머릿속에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몸은 침대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장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뇌는 계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피곤한 이유는 하루가 힘들어서만이 아닙니다. 하루가 끝난 뒤에도 뇌가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누구에게나 올라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사실처럼 믿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동입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정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정말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망했다고 느낀다고 해서 정말 망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강하게 느껴지지만 그 감정이 항상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은 계속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너무 진짜 같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정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끄러우면 정말 내가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상대가 차갑게 느껴지면 정말 관계가 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느낌입니다.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생각은 더 커집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릅니다.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또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내 뇌가 지금 위험 신호를 크게 보고 있구나. 이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일 수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반복한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계속 자신을 공격하면 뇌는 자기 의심을 기본값으로 저장합니다. 실수 하나에도 흔들리고 표정 하나에도 불안해지고 답장 하나에도 의미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이미 세상을 위험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바로 믿지 않고 잠시 멈추고 다른 가능성을 보는 연습을 반복하면 뇌는 조금씩 새로운 방향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불안이 하루를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불안이 올라와도 그 불안과 함께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가 사람을 바꿉니다. 강한 사람은 불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누군가 표정이 굳었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이렇게 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왜 이럴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바꿉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나? 그 표정이 나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나? 그 사람이 피곤했을 가능성은 없나? 내 말이 정말 문제였다면 누군가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메시지 답장이 늦을 때도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관계가 이상해졌다. 나를 싫어하나 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묻습니다. 답장이 늦다는 사실만 있지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는 증거는 없다. 바쁠 수도 있다. 나중에 답할 수도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는 훈련입니다. 인지 왜곡은 현실을 좁게 보게 만듭니다. 한 가지 해석만 보게 만듭니다. 대부분 가장 나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일부러 열어야 합니다. 이 생각이 사실인가? 이 생각이 전부인가? 이 생각이 도움이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뇌의 폭주를 멈추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생각이 사실인가? 느낌이 아니라 증거를 봐야 합니다. 내가 못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이 일이 정말 끝났다는 증거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증거는 없습니다. 느낌만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생각이 전부인가? 내가 보고 있는 해석 말고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상대가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괜찮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를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생각이 도움이 되는가? 이 생각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생각이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가? 아니면 제자리에서 계속 나를 공격하게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면 의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자신감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의심이 있어도 계속 가는 상태입니다. 불안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상태입니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의심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자신을 의심하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위험을 크게 보고 해석이 왜곡되고 그 생각을 사실처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믿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이 사실인가? 이 생각이 전부인가? 이 생각이 도움이 되는가?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달라집니다. 생각은 계속 올라와도 그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생각이 당신을 하루 종일 흔들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보고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진짜 자신감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흔드는 것은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을 흔드는 것은 그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자기 의심을 사실처럼 믿어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생각을 다시 볼 때입니다.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최근 당신을 가장 흔들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